월 200만 원 월급 받는 직장인이 월 400만 원 저축하는 방법을 오늘 좀 알려주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얼마나 저축하셨어요? 지금이요? 지금 총 2억 4,622만 원 정도 모았습니다. 이게 어떻게 좀 가능한 일이에요? 월급을 많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? 제가 원래 하던 절약, 그리고 이제 앱테크, 그리고 이제 각종 부수입 창출원,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예전에 신한은행에서 나온 그 보고서를 본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제 소득 구간이 2구간이더라고요. 그리고 평균 보통 사람들은 4구간이었었고요.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한 150 중반 정도였었어요.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왜 나는 2구간일까?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아무리 2구간 사람이어도 모으는 금액도 2구간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? 내가 모으는 금액만큼은 4구간, 5구간 사람이 되면 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모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실제로도 4구간 이상을 모았었고요. 얼마 정도 모으고 계신지도 궁금해요. 모으는 금액은 제가 다른 이제 부수입원들도 있다 보니까 보통은 한 3, 400 정도를 모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월급의 90% 이상은 다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있어요. 제가 월에 쓰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혹시 부모님 집에서 사는 건가?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4년 넘게 자취를 하고 있어요. 한 달 지출은 얼마나 되세요, 그러면은? 저는 한 달에 총 30만 1,556원을 썼다고 나와요. 제가 지금은 보증금 3천만 원 전세에 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월세 같은 건 따로 들어가진 않고 관리비는 총 6만 6천 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. 지난달은 제가 여행을 다녀왔거든요. 그래서 총 50만 8,531원을 썼습니다. 여행 갔다 오신다는 그런 아무래도 저축액이 줄 수밖에 없겠네요. 대개 30만 원 정도의 지출을 하시나요? 네, 보통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. 제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보험비예요. 보험비 같은 경우에는 총 12만 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 항상 뭐 여행이나 뭐 병원을 다녀오지 않는 이상은 항상 이 보험비가 1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요. 그 외에는 교통비에 8만 원 정도를 쓰고 있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관리통신비는 6만 6천 원. 그리고 데이트는 2만 5천 원씩 데이트 통장을 쓰고 있어요. 그리고 카페 간식에는 지금 1원이 찍혀 있거든요. 이거는 그 빼빼로데이 때 앱테크 이벤트가 있었어요. 그래서 빼빼로를 1원 주고 샀던 게 찍혀 있습니다. 근데 여기 빠진 게 있어요, 지금. 식비는요? 식비는 이번 달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테크를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앱테크로 식비를 다 충당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.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식비로 들어간 게 없고, 그리고 가끔 이제 식비 관련으로 찍히는 금액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지인을 만나거나 뭐 외식을 해야 될 때 그거 아니면 거의 안 들어가요. 앱테크로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어떤 거예요?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어디 쇼핑몰 가입 시 3,000원 증정, 혹은 카페 기프티콘 증정, 이런 게 있어요. 이게 다 앱테크고, 그리고 만보기 어플, 뭐 출석 체크 앱테크, 이런 것도 다 앱테크로 볼 수 있습니다. 그거 해봤자 막 50원, 100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걸로 어떻게 식비가 아껴져요?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못해도 10만 원? 정말 많이 벌었을 때는 거의 50만 원, 70만 원씩 앱테크로만 벌었어요. 실제 저 말고 저를 따라서 앱테크를 하는 직장인분들도 앱테크 이번 한 달 했는데 40만 원 벌었습니다. 뭐 80만 원 벌었습니다. 이번에 식비 20만 원 아꼈습니다. 이런 후기들이 정말 많거든요. 그래서 앱테크는 저 말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계시는 건가요? 앱테크로 막 50만 원씩 벌려면? 그렇진 않고요.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직장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출근 전이나 퇴근 이후 시간들, 이거밖에 없어요. 그런데 앱테크가 뭐 만복이나 뭐 출석 체크 10원, 20원씩 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가끔 큰 게 생길 때도 있거든요. 제가 최근에 한 앱테크만 말씀드리면 설문조사만 해도 스타벅스 기프티콘 드립니다. 회원 가입만 해도 뭐 메가커피 기프티콘 3개 드립니다. 이런 거에서 전 다 받았고, 그리고 지그재그 어플 많이 쓰실 거예요. 거기서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냐면 귤 100원 딜을 하고 있어요. 사람 10명을 모으면 뭐 귤 한 박스를 준다. 이런 것도 어제 절약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참여를 해서 100원 주고 샀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앱테크를 하다 보면 식비를 정말 많이 아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아까 얘기를 드렸던 거는 뭐 간식비나 카페 비용만 아낄 수 있는 거라면 저처럼 정말 식비, 뭐 밥, 뭐 김치 이런 것들도
그리고 외식을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, 저도. 그럴 때는 어떤 걸 활용하냐면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을 활용을 합니다.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음식을 무료로 제공을 받는 대신에 저는 그 가게에 가서 사진도 열심히 찍고 제가 조금 귀찮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외식비도 상당히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. 지금 2억 5천은 그럼 어떻게 좀 배분을 해놓으셨어요? 제가 2년 전에 청약이 되다 보니까 지금 모은 돈은 대부분 청약에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86% 정도는 청약에 다 넣어놨고, 그리고 제가 2024년에는 투자도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투자에도 금액이 한 1,4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, 그리고 나머지는 예적금이나 현금 조금씩만 가지고 있어요. 예적금 그러니까 뭉텅이로 한 곳에 딱 두세요? 아니면 그것도 또 막 쪼개서 두세요? 예전에는 정말 많이 쪼갰었어요. 왜냐면 그때는 예적금을 100%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적금 포함하면 한 6개, 7개 정도 됐었는데 제가 지금은 예적금을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한 개만 유지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월 50만 원씩 청년도약 계좌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언제부터 모으기 시작하셨어요? 저는 19살 2017년 10월부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. 맨 처음에 초봉은 얼마셨어요? 제 맨 처음 받았던 월급이 세금을 떼고 한 141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. 그래서 그 17년 당시 최저시급을 받았던 거죠. 그 당시 저의 상황이 저 말고는 아무도 제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았을 상황이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그 140만 원이라는 돈도 엄청 귀중했던 것 같아요. 지금은 작은 월급이지만 이걸 아끼고 아껴서 미래는 내가 돈에 끌려다니는 삶은 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모았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도 돈을 모으겠다는 목표 하나만 가지고 창피할 정도로 정말 아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의 시선도 최대한 신경 안 쓰면서 모았었거든요. 월보 채널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보다는 연봉이 좀 더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. 저조차도 이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따라하기 쉬운 것들만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열심히 모으시면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 미혼 직장인의 가계부를 가져왔거든요. 이분 가계부 한번 보면서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급을 300만 원을 받고 계시는데 총 합계가 마이너스 10만 원. 네, 완전 적자시네요. 물론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게 뭐 불만이 없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이게 장기간 지속이 되면 될수록 내 곳간에 돈이 비는 게 다 느껴지실 거예요. 마이너스 인생을 탈출하고 돈을 모으고 싶다면 여기서는 좀 많이 아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달에 120만 원은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. 그래서 한 달에 120만 원을 아끼면 1년이면 1,440만 원이고 이걸 3년으로 따졌을 때는 4천만 원이 됩니다.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건들 수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월세 공과금이 총 100만 원이에요. 네, 지금 자취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취를 하는데 월 100만 원씩 지출이 나간다? 이거는 사실 너무 큰 금액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월세에서 이렇게 큰 금액이 나가다 보면 내가 돈을 모으고 싶어도 못 모으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지역마다 들어가는 돈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경기권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여기서 총 30만 원 정도는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10평 내외인 원룸을 구한다고 하면 뭐 관리비랑 공과금 다 해서 70만 원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30만 원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수도권에 회사가 있어서 금액을 아끼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제가 많잖아요.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조금 더 타고 좀 더 저렴한 동네로 간다던가 이런 방법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생활비에도 20만 원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세면도구나 이런 것들은 한번 사두면 2, 3개월 꾸준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뭐 가구나 이런 것들은 매월 들어가야 될 돈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10만 원 정도로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10만 원이면 정말 뭐 휴지나 뭐 로션 이런 게 떨어졌다 했을 때 충분히 사고도 남을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줄여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이분이 오늘의 집 같은 그런 데서 막 있는 예쁜 패브릭 그런 또 꾸미는 취미가 있으시거든요. 그거 약간 잠깐은 잠가야 될까요? 이거는 어플을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어플은 사실은 침대에 누워서든 뭐 어딜 가서든 볼 수 있잖아요. 이게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구매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정말 돈을 아끼고 싶다면 아마 이분은 다개월간의 쇼핑을 통해서 이미 집이 예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여기서 더 구매를 하는 거는 나의 욕심이다 생각을 해서 내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룰 때까지만 어플 삭제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
그리고 통신비가 총 10만 원이 들어가는데 사실 저는 통신비 총 해서 한 2만 2천 원 정도 쓰거든요. 심지어 핸드폰 비는 110원을 내고 있어요. 그래서 이분도 충분히 10만 원에서 최소 3만 원까지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제가 인터넷도 최근에 개설을 했었는데 인터넷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2만 2천 원이면 충분히 개설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에서 냅두고 그럼 핸드폰 비를 아껴야 되는데 핸드폰 비를 어떻게 아낄 수 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알뜰 통신사를 사용해요. 알뜰 통신사가 뭔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대표적인 3대 통신사의 통신망은 그대로 사용을 하되 그 부가적인 뭐 광고비나 뭐 관리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통신사예요. 그리고 알뜰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이벤트도 많이 하거든요. 예를 들어 한 달에 3만 원 나가는 통신비를 7개월간 얼마 할인해서 뭐 300원에 쓸 수 있게 해준다. 5,000원에 쓸 수 있게 해준다. 저처럼 110원에 쓸 수 있게 해준다. 이런 식의 이벤트를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조금은 귀찮을 수 있지만 이런 이벤트를 활용하면 5,000원 미만으로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총 따지고 보면 3만 원에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여기서는 7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. 인터넷 쓰고 문자도 쓰고 전화도 다 쓰시죠? 네. 근데 110원이요? 아무래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들 많이 쓰시잖아요. 그래서 저도 데이터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서 5기가를 쓰고 있고, 그리고 문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니까 문자 같은 거는 100건만 쓸 수 있게 해놨고요. 전화만큼은 제한을 안 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알뜰통신사를 보면 무제한 요금제 같은 것도 많거든요. 물론 금액은 좀 다를 수 있어도 알뜰통신사 기준 2만 원에서 3만 원이면 모든 게 무제한인 요금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는 모요, 폰비, 그리고 알뜰폰 허분 이렇게 세 가지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데이터는 얼마 쓰고 전화는 얼마 하고 이런 거를 정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걸 선택하고 넘어가시면 나에게 좀 알맞은 요금제를 추천해 주기 때문에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마 금액을 못해도 3배 이상은 아끼실 수 있을 거예요. 보험료도 사실은 아낄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저조차도 13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를 위해서 그냥 유지를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변동지출에 품위 유지비가 20만 원 있는데 근데 이걸 너무 제한을 두기만 하면 사실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20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. 분기가 바뀔 때마다 옷 한번 싹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? 그래서 5만 원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. 예를 들어 뭐 내가 가을 코트를 사고 싶다 하는데 그게 20만 원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 내가 4개월간 이 5만 원을 안 쓰고 모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또 금액을 정하지 않으면 오버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이번 달은 3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살 원피스가 6만 원짜리야 이러면 다음 달로 미뤄서 살 수도 있죠. 그래서 내가 안 쓴 만큼 돈을 좀 축적하시고 내가 정말 이거 큰 거 하나 사고 싶다 했을 때는 모은 돈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외식비는 배달을 자주 하시고 집에서 밥을 아예 안 드셔가지고 1인 가구 임에도 50만 원을 쓰신다고 해요. 우선 저희의 목적은 돈 모으기잖아요. 그래서 식비는 확실히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20만 원으로 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20만 원 기준이면 보통 회사에서 점심밥은 다 나오잖아요. 그래서 아침, 저녁만 해결을 하면 되는데 뭐 외식 한두 번 한다고 생각해서 5만 원 빼두고 그럼 15만 원이 남는데 이걸로 사실 한 달 풍족하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장을 다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장을 봐서 집밥을 해 드시는 것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앱테크를 활용 안 하고 집밥만 해 먹었을 때도 10만 원을 넘은 적이 없긴 하거든요. 그래서 20만 원이면 충분히 더 맛있는 음식을 해 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. 운동, 필라테스에 25만 원.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필라테스 25만 원이면 엄청 싼 편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우리 취지는 돈 아끼기이니까 내가 일정 금액을 모으기 전까지는 잠시 필라테스는 그만하고 헬스장으로 대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월 3만 원을 내면서 헬스장을 다니고 있거든요. 근데 그래서 월 5만 원 정도면 충분히 시설 좋은 헬스장 다니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25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문화생활비가 20만 원. 사실 돈을 아무리 아낀다고 하더라도 모든 거를 안 하고 하면 유지하기도 어렵고 삶의 재미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거는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. 10만 원이면 충분히 영화도 한 4편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영화 아니더라도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돈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거는 10만 원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경조사비는 이거는 건들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거는 넘어가고 구독료가 뭐
이것저것 해서 5만 원을 지출을 하신다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너무 과한 게 아닌가. 사실 요즘 OTT 잘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딱 한 개만, 내가 잘 이용하는 것 한 개만 유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2만 원 정도면 충분히 OTT 하나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3만 원을 여기선 아끼겠습니다. 이렇게 되면 지금 저희 125만 원을 아꼈어요. 네. 일본 여행은 가도 되나요? 저는 오히려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나기보다는 내가 언제 여행을 갈 거니까 이 정도를 차곡차곡 모으자.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여행 모임 통장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우리가 다 돈 모으는 이유도 더 삶을 재밌게 살기 위해서 모으는 거니까 이 정도는 양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되면 한 달에 125만 원을 아낄 수 있고 1년이면 1,5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. 이걸를 또 3년으로 따지게 되면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죠. 이게 사실은 이것 줄이고 저것 줄이고 하다 보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한 달이 지나고 내 통장에 125만 원이 또 쌓이게 될 때는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. 뭐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. 뭐 소비하는 재미란 게 있잖아요, 사람이. 뭐 이런 얘기엔 또 어떤 대답해 주세요? 저는 보통 그러면 그래도 꾹 참고 3달 정도는 유지를 해봐라. 사실 한 달은 기간도 짧고 돈 모으는 재미를 느끼기 어렵거든요. 그래서 작심 3개월은 해보자 생각하면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그 이후에도 내가 이 정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품위 유지 및 쇼핑은 특히 좀 거의 안 쓰시는 편이세요? 저는 거의 들어간 돈이 없어요. 이 옷은 한 7년 전에 샀던 옷이에요. 제가 마지막으로 옷 쇼핑을 했을 때가 22살? 그리고 그 마지막 옷도 사실 앱테크로 받았던 옷이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지금 입던 옷들이 상태도 나쁘지 않고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생각을 해서 옷 쇼핑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하고 있고 나중에 만약에 옷이 너무 해지고 옷이 너무 없거나 이럴 때는 쇼핑을 할 의향은 있지만 지금은 이미 옷장에 내가 사계절 내내 입을 옷이 있기 때문에 굳이 쇼핑은 하지 않습니다. 사실 대부분 옷장에 옷은 꽉꽉 차 있지 않으세요? 그런데 항상 입을 옷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. 저도 그 생각을 예전에 했었어요. 왜냐면 그때는 저의 옷장에 옷도 정말 많은 옷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저는 어떻게 해소를 했었냐면 우선 옷장에 옷을 다 꺼내가지고 내가 정말 입는 옷, 안 입는 옷을 다 나눴어요. 그리고 안 입는 옷은 그냥 과감하게 처분을 했습니다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옷장도 엄청 널널해지고 내가 입는 옷들만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옷이 없다라는 생각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. 심지어 옷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옷 고르는 시간도 더 줄어들게 되었어요. 내가 정말 옷이 없는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. 살 때 기준이 있나요? 저는 소비를 할 때 3가지를 생각을 해보고 삽니다. 우선 첫 번째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가? 사실은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예쁜 것들 많잖아요. 그러면 이거 다 필요한 것 같은데 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? 근데 막상 사면 결국엔 안 쓰게 되고 방치하게 되고 이런 게 많잖아요.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었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예쁜 지우개, 스티커 이런 거에 약간 눈이 돌아서 모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왜 그만두게 되었었냐면 우선은 집에 온갖 물건들이 다 쌓이게 되더라고요. 그게 사실 내 공간 차지하는 거죠. 그리고 내 지갑에서는 분명히 1,000원, 5,000원, 3,000원 이런 식으로 자잘하게 나갔었는데 이거를 1년으로 계산을 해보면 최소 몇십만 원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후에는 소비를 할 때 정말 나에게 필요한 물건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. 만약에 첫 번째를 생각했을 때 정말 필요하다 라고 하면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요. 두 번째는 집에 대체 가능한 물건이 있는지 를 살펴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출근할 때 들고 다닐 만한 가방을 사고 싶었었어요.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그런데 이미 집에는 에코백이나 뭐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한 가방이 몇 개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래 한 일주일 정도만 이 가방들을 활용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냥 일주일 뭐 에코백 들고 뭐 이거 들고 하면서 생활을 해봤었는데 사실 출근 시간대는 내가 가방을 어떤 걸 들지 이걸 고민할 때가 아니고 지각을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집에 있는 에코백을 잘 활용을 했었어요. 그런데 두 번째인 대체 가능한 물건도 없다 하면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. 사실 세 번째까지 가면 정말 필요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인지를 살펴보면서 구매를 합니다. 제가 예전에 자취를 했을 때는 이것저것 물건이 많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저도 물건을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 그중에 냄비랑 후라이팬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것도 살펴보니까 금액대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.
어떤 거는 뭐 세트에 뭐 3만 원짜리도 있고 뭐 어떤 거는 스텐 냄비인데 하나에 뭐 3만 원 이렇게 차이가 너무 심해서 고민하다가 냄비 후라이팬 3종 세트인데 15,000원인 게 있어서 그거를 구매를 했었어요. 근데 사실 코팅 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지나면 다 기스나고 코팅이 벗겨져가지고 사용을 못 하잖아요. 저도 이미 벗겨진 건 알았지만 꾸역꾸역 참고 한 1년 반 정도를 사용을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버리고 다른 걸 사야겠다 열어봤었어요. 근데 그때도 당장 싼 게 눈에 들어오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코팅 프라이팬을 샀었어요. 근데 결과는 똑같이 1년 뒤에 코팅이 벗겨져가지고 버리게 되었죠. 그래서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역시 싼 게 비지떡이다. 그래서 다음 프라이팬은 어떤 걸 구매를 했었냐면 스텐 종류로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구매하면서 생각을 했었어요. 나는 지금 이 프라이팬 하나를 사기 위해서 총 9만 원의 돈을 썼구나.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처음부터 좋지 않은 물건을 사면 결국에는 이중 지출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구매를 할 때는 좀 튼튼한 물건, 오래 쓸 수 있는 물건, 금액이 조금 나가더라도 이런 물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. 자취리님은 여기까지 이끈 원동력이 뭐였을까? 그것도 좀 궁금해져요. 저희 가정은 돈도 없는데 사이도 안 좋은 말 그대로 흙수저를 넘어선 콩고물수저였었어요.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화병이 생기셔서 일도 결국 그만두게 되었었고 어머니가 저희를 키우기 위해서 좀 힘든 일, 뭐 공장 같은 데 들어가서 키우셨었어요. 근데 아무래도 집에 돈이 없다 보니까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. 그리고 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거를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도 없으셨거든요. 어린 시절에 보통 어머니가 깨워주실 땐 일어나 학교 가야지 아니면 밥 먹어야지 하면서 깨워주실 거예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에 항상 깼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저도 느낀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시즌이 되었을 때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나 엄마가 졸업 선물로 뭐 해준대. 엄마가 나 공부 못하는 건 아는데 제발 대학교 그 졸업증만 따오라고 돈 다 보태줄 테니까 제발 대학교만 가라.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.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. 그런 수많은 얘기가 들릴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나는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대학을 갈 돈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? 라는 생각이 좀 크게 들었습니다. 그때는 지금은 담담하게 얘기를 드리지만 그때는 그 자체가 공포스러웠었어요. 살아는 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벌고 악착같이 아껴가지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었어요. 그리고 그 결심이 결국 지금까지 이어져서 젊은 나이지만 2억 4천이라는 돈을 모으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또 돈에 대한 목표를 세웠고 그것을 이루게 되니까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내가 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좀 느껴져서 더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. 저도 20대 초반 때는 남들이 하는 거, 뭐 맛있는 음식점을 가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뭐 쇼핑을 하거나 등등등 모든 걸 다 하고 싶었죠. 안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. 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. 저는 5년 안에 1억을 모으는 게 목표였거든요. 그냥 1 다음에 무수히 찍힌 0을 볼 때 이 정도의 돈이면 내가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돈이 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정말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. 투자처럼 공부가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당장 실행만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. 저조차도 했는데 다른 분들이라고 해서 못할 거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영상에 나왔던 방법들을 하나씩 적어놨다가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펴보고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겠죠? 저는 사실은 스펙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. 저는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정말 못해서 내신이 정말 낮은 고등학교를 들어갔었고 그리고 대학교도 안 나왔고 직장도 사실 처음에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, 최저시급 받으면서 일을 했었거든요. 그런 저조차도 이렇게 모았던 만큼 다른 분들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. 어머님께서 얼마 전에 1억을 모으셨다고 들었어요. 저희 어머니도 돈을 모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해도 안 되고 뭐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안 됐을 때가 정말 많았어요. 이제 돈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나셨는지 적금도 절대 안 드시고 가계부 같은 것도 안 쓰시고 그냥 있는 대로 쓰셨거든요. 그러면서 1억을 모으겠다는 저를 이해를 못 하셨어요. 왜 1억을 모으냐? 1억 모으면 뭐가 달라지냐? 너도 그 나이 때처럼 그냥 쓰고 살아라.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. 그런데 제가 막상 1억을 모으고 나니까 그런 잔소리들이 싹 사라지셨어요. 그리고 오히려 본인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. 물론 제가 처음엔 많이 강요도 했었어요.
예를 들면 엄마 왜 돈을 자꾸 그냥 입출금 통장에 냅두냐, 이걸 다 예금으로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처음엔 제가 예금을 막 들어줬거든요, 반강제로.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엄청 막 소리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. 왜 그걸 하냐고, 똑같지 않냐고 했었는데,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적금에도 돈이 쌓이는 게 보이고 하다 보니까, 그래서 지금은 어디 은행 이자가 더 높은데 이제 이거 만기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들어줘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, 그리고 가계부도 쓰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점점 내가 얼마나 지출을 하고 있는지, 저처럼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게 되었고, 결과적으로는 그런 노력들이 1억을 만들어준 거죠. 심지어 저희 어머니가 앱테크도 하세요. 사실은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가족은 절대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나는 여기서 혼자 탈출을 해서 내 정신을 그냥 개조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만큼 저희 어머니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전혀 안 했었는데, 어떻게 보면 저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마인드가 바뀌시고 결국에는 행동으로 옮기신 거잖아요.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가족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걸 느꼈고, 그리고 또 다른 재테크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.